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0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쓰기 2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오늘은 다른 특강과는 좀 다르게 내가 진짜 시험 보러 가기 그 당일날이야. 아니면 그 전날 내가 빠른 속도로 한 5분, 10분 안에 한 영역을 조금 점검해 보고 내가 내일 시험을 볼 때 아니면 지금 당장 시험을 볼 때 쓰기 2파트를 볼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해야 될까라는 걸 정말 딱 시험 직전에 알아볼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보시면요. 내가 아무래도 계속 듣기랑 독해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쓰기 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글을 작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단어를 갖고 글을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상에 시험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단어를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시험에 임하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전략을 오늘 총 정리하는 모든 부분들은요, 정확하게 길지 않거든요. 딱 5분, 10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싹 넣고 가시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공부했던 것들보다도 오늘 이거 5분, 10분 동안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정말 고사장에서 시험 현장에서 딱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시어의 뜻보다 품사에 신경을 쓸 것이란 얘기는 제가 쭉 특강을 진행해 오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뜻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사실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그건 단어 시험이 되겠죠? 근데 쓰기 2는요,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단어가 문장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네가 알고 있어? 가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얘가 어떤 품사인지, 문장에서 앞에 위치하는지 뒤에 위치하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 등등의 역할을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뜻보다는 품사에 신경을 좀 써라. 그리고 나만의 동사, 명사, 형용사의 고정 패턴을 익혀 돌아가. 품사가 명사, 동사, 형용사잖아요. 시험에 이 세 품사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품사이기 때문에. 그럼 명사가 나올 때 명사는 문장에서 그래, 이 패턴을 하나 기억해 놓고 거기에다 그냥 이 명사만 끼워 넣으면 돼요. 이게 동사야? 그럼 이미 갖고 있는 나만의 문장 패턴 사이에 그냥 그 동사만 끼워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 직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시험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명사는 어떤 패턴 안에 그냥 끼워 넣으세요. 동사가 나오면 이 패턴 안에 끼워 넣으세요. 아예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 한번 볼게요. 오늘 사실은 시험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거라서 시험 직전에 보면 머릿속에 이걸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쓰기를 봤을 때 동사야, 그럼 이 패턴 안에다 얘를 넣어야지 하시면 돼요. 동사면 주어를 쓰고 동사에다 그냥 러만 쓰세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동사인 걸 알고 주어 자리에 쓰는 게 아니라 주어와 러 사이에 동사 자리에 넣었다는 것만 갖고도 출제자가 점수를 줍니다.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얘는 동사인 것 같아. 그럼 우어, 동사로만 써도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쓰는 것보다 길게 써놓고 이 동사가 동사 자리 아닌 자리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동사를 그래도 우리가 4급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럼 동사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나 조금 알아, 이 동사 알아 그러면 목적어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취 하면 뒤에 장소를 쓰시면 되죠. 치 하면 뒤에 먹을 걸 쓰시면 되잖아요. 중국어에서 중요한 건 그 동사와 명사, 그러니까 수로와 목적어의 그 패턴과 호응 관계를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5급, 6급 그 이후의 급수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타일로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를 묻거든요. 미리 지금 4급 때부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찌우 구문이나 정자이 등의 고정, 영어로 따지면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만의 이 틀을 가지고 동사 나오면 동사 앞에다가 한번 정자이를 넣어보고 그리고 이랑 찌우 구문으로 좀 연동을 만들어 볼까? 조금은 1번이랑 2번의 패턴은 내가 이미 다 익혀서 잘 쓰고 있으신 분들은 좀 내가 발전시켜서 확장시켜서 한번 이 구문도 써보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봐야죠.
이론 설명 백날 해봤자 사실 이론으로는 알 수 있는데 내가 문장을 직접 써야 되잖아요. 보시면 지금 동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行 하면 깨달은 동사예요. 그럼 我行了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왕이면 깨달은 동사를, 잠에서 깨달은 동사를 알았으면 몇 시에 넣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매일 몇 시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문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죠. 他们今天7点就醒了 하면 7시에 바로 일어났어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 패턴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싱러가 아니어도 먹다, 가다, 공부하다, 기타 등등의 많은 동사가 나와도 그들은 오늘 몇 시에 그걸 했어 라고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싱러가 아니더라도 이 패턴 자체를 기억하고 가셨다가 동사가 출제가 되면 그냥 탐원 찐티에 넣고 찌우 셔머셔머러 쓰시면 돼요. 웬만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동사, 두 번째 패턴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他们帮孩子修理自行车 수리하다라는 동사가 제시어로 나왔어요. 그럼 수리의 대상인 목적어를 써주겠다. 내가 수리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알고 있으면 자동차, 컴퓨터, 내가 TV 등 알고 있는 것들의 기계를 넣어도 되겠죠? 근데 일부러 제가 조금은 동사를 확장을 시켜봤어요. 아이를 도와서 자전거를 고쳤다. 그래서 빵 누구누구 해놓고 이어서 두 번째 동사를 쓰시는 것도 문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찌구문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일부러 좀 확장을 시켜봤어요. 쉐싱, 싱 해도 돼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엄마를 부른다. 그러니까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사실 중국어가 문장을 좀 잘 쓰는 분들은 연동문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요. 그러니까 동작이 두 가지가 연이어서 연동이 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서 엄마를 불렀어 해도 되지만 이 지우 구문을 쓰면 출제자가 보기에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문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정자에 넣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꽃을 든 채로 문을 두드린다. 그림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꽃을 든 채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나오면서 지아오나 나 같은 동사가 나오면 같이 목적어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면 사실 이런 동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단어 뜻 외우세요도 중요한 방법이기는 하나 시험 직전에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게 동사고 내가 지금 당장 수백 개의 단어를 당장 지금 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동사로 추정돼? 그럼 날 너 써야겠어. 주어, 목적어 써야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명사가 나오면 또 똑같이 가시면 돼요. 명사를 주어로 삼거나 목적어로 삼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럼 주어로 삼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뭐가, 뭐뭐 했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주어, 수로, 목. 앞에서 동사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 자리를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고 수어랑 명사를 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거잖아요. 누가, 주인공이 주어인 거예요. 누가 무엇을 했어 라고 문장을 쓰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사를 보시는 거죠. 자, 보시면 这次考试 이번 시험에 정지가 지금 제시어예요. 성적이에요. 그럼 성적을 주어로 삼아 볼게요. 그럼 성적이 올랐다. 근데 내가 디가오라는 이런 고급 동사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타더 정지 好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만 갖다 쓰시면 돼. 얘를 주어 자리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타더 공조, 이게 좀 별도의 문장이에요. 제가 이제 예문을 2개를 들었어요. 타더 공조와 징옌 경험이 사실 그의 업무 경험이 많다로 쓰셔도 돼요. 뚜어를 써도 샤오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4급에서 5급으로 발전시키고 하는 단계라면 어떻게 해야 돼? 징옌은 펑푸를 쓴다라고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펑푸가 제시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경험이 풍부하다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신용카라고 특수한 명사가 나오면 신용카드는 긁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슈아, 그죠? 신용카드를 긁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 나는. 그리고 여기는 또 별도의 문장인 거죠. 라지가 시험에 나와요. 라지. 그럼 쓰레기에 어울리는 건 뭐예요? 쓰레기를 버리거나
죽는 거죠. 항상 명사를 공부하실 때는 동사랑 같이, 동사를 공부하실 때는 명사랑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렁라지 하면 쓰레기를 버리다. 그러니까 조금 쉬운 문장, 쉬운 단어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풀어가시면 되고요. 오늘 내가 슈어도 배웠고, 신용카도 배웠고, 렁도 배웠고, 라지도 배웠고, 찡년도 배웠고, 펑푸도 배웠구나. 4급은 사실 단어량이 아직은 많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어들도 내가 이 특강을 들으면서 아예 좀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이제 형용사 마지막으로 형용사를 좀 공부를 해볼게요. 형용사인 것 같으면 얘는 오히려 쉬워요. 주어를 쓰고 헌전 페이창을 쓰시면 돼요. 매우 뭐뭐 하다. 그쵸?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큰 산. 그쵸? 예쁜 뭐 여자. 아니면 뭐 똑똑한 아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뭐뭐 한으로 더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我姐姐很懒. 우리 언니는 되게 게으르다. 그래서 总在躺在床上 항상 침대 위에 누워 있어 라고 문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형용사 하면 헌 쓰시면 돼요. 这个蔬菜的味道 맛이 쿠가 나오면 쿠는 좀 쉬워. 내가 쓰다라는 걸 알아. 그럼 앞에 차이를 쓰시면 돼요. 지금처럼 채소 조금 더 제가 이제 고급 단어를 쓰면 슈 차이를 쓸 수도 있지만 너무 뭐뭐해서 헌도 좋고 타이 셔머셔머러는 우리 기초중국어 때 많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너무 써 라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我的老师是很能干的人.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야.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쵸? 이것도 좀 조금 확장을 시켜보면 타이쿠러로 갈 수 있지만 타보능치 너무 쓴 음식은 쿠더 동시. 형용사는 가장 만만한 건 그냥 헌전 페이창을 쓰고 수로를 삼는 방법도 있지만 뭐뭐 한으로 해서 더를 써서 문장을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쓰기 이 파트에 대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가 분명히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나왔을 때 그 단어를 만약에 내가 단어 뜻을 알아도 그냥 막연하게 뜻을 아는 게 아니라 품사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만 이 품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예문들 그리고 이 문장을 확장시키는 방법들을 오늘 지금 딱 기억해놨다가 진짜 시험 현장에서 그대로 써먹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기억을 해놓으시고 진짜 시험 현장에서 사용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